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호남에서 다득표에 성공해 당선권의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한 윤영찬 의원의 지지까지 받아내면서 마지막 순회 경선의 수도권이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전 보좌관의 성폭행 사건과 지난 지방선거 직전 불거진 당원 명부 유출 파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 대신 본인 잘못은 없다는 주장만 내놨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심화돼 지난달 거래 건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물은 많지만 매수자들은 값이 더 떨어질 걸로 보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보육원을 나와 새내기 대학 생활을 하던 20대 남성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호남에서 다득표에 성공하면서 당선권인 5위 한 척의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한 윤영찬 의원의 지지까지 받아내면서 마지막 순회 경선인 수도권이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으려 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한 저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후보직 사퇴와 함께 송갑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누적 득표율 6.63%로 8명의 후보 중 7위를 기록해 당선권인 5위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과 호남을 대표하고 특정인에게 줄 서지 않은 송갑석 후보가 지도부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꿋꿋하게 균형 발전을 외쳐온 송갑석 후보가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전국 곳곳 국민들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송갑석 후보는 호남권 경선 전까지 취리에 그쳤지만 광주 전남에서 전폭적 지지를 받아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광주에서 22.27%, 전남에서 14.55%를 득표해 누적 득표율 9.09%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선권인 5위 박찬대 후보와 0.38%포인트, 3, 4, 5위 후보와의 격차도 1%포인트 안팎으로 좁혀졌습니다. 송 후보는 호남 당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수도권과 대의원들에게 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선거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또 한 계파의 색깔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저희 당원들 사이에 팽배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당대회 순회 경선의 남은 일정은 서울과 경기뿐입니다. 수도권의 표심이 호남 정치 부활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목포시 의회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 보좌관의 성폭행 사건과 지난 지방선거 직전 불거진 당원 명부 유출 파문에 대해 김원희 의원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한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에게서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만큼 김원희 의원의 지지도도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목포시장 선거 결과로 드러났다. 큰 차이로 패배했다. 그 안에 김원희에 대한 평가도 들어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변명에 가까운 답변뿐이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을 앞두고 김원희 의원의 전 보좌관과 특정 후보의 캠프 관계자가 8천여 명의 입당 원서를 유출해 서로 공유했습니다. 당내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김원희 의원의 사퇴와 책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반발이 컸지만 입당 원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원희 의원의 전 지역 보좌관이 국회의원 사무실 동료 여직원을 2차례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 인지 직후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또 최근 중앙당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김원희 의원의 외면과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보좌관과 측근들에 의해 지방선거의 의미가 훼손됐습니다.
성폭행의 가해자 역시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인데다 2차 가해로 지목된 이들도 김 의원의 비서관, 그리고 소위 김핵관이라 불리는 측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나는 잘못이 없다 라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의 행태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반성과 사과 역시 외면했습니다. 2년 뒤 총선에 대해 김원희 의원은 민주당을 사랑해달라, 김원희를 믿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에게 드릴 답변이 이런 격언이 생각납니다.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격언입니다. 데스크 칼럼 백지훈입니다. 수도권에 이어 지역 부동산 시장도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 건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매물은 많지만 매수자들이 값이 더 떨어질 걸로 보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부터 가격 하락세로 전환된 지역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매매 거래는 2020년 11월 5천 건에 육박했던 것이 지난 6월엔 1,400건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7월 들어서는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기준으로 거래 건수가 850건 정도로 월간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6월 달부터 매수 심리가 전에 비해서 아주 더 꽁꽁 얼어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래가 되더라도 아주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또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거래를 올리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실제 광주 지역 대장주 아파트들도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최고가에서 1, 2억 이상 값이 내린 곳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바뀌면서 집주인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경기 침체하고 금리 인상 부담, 그리고 가격 고점 인식, 매물 적체 심화 등 다양한 가격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관망세에 따른 약보합세, 다시 말해서 하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부담, 하반기만 8,000세대 넘는 입주 공급까지 쏟아지면서 광주 아파트 시장의 눈치 싸움이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임소용입니다. 보육원을 나와 새내기 대학 생활을 하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대학생은 보육원에서 받은 자립금이 다 떨어져 힘든 생활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살 새내기 대학생 A군이 다녔던 광주의 한 대학교입니다. A군은 올해 초 광주의 한 보육원을 퇴소하고 대학에 합격해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인 지난 18일 오후 A군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명이 함께 지내는 기숙사였지만 방학 중에 갈 곳이 없는 A군이 혼자 사용하던 중이었습니다. A군은 다니던 대학교 이 5층짜리 강의동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3일 뒤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A군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이틀 전 퇴소한 보육원의 사무국장에게 자립금 700만 원이 다 떨어져 힘들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복지사분이 사무국장입니다. 그분이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다 써버리면 되겠냐. 앞으로 살아갈 일도 있는데 그런 얘기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과 비교해 줄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2,661명, 전남에서 2,633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5,29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연휴였던 지난 13일 9,512명, 14일 5,496명, 15일 6,012명과 비교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순천과 목포, 여수, 광양, 나주, 무안, 화순 등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소아 전담 병상을 지금의 4배 수준으로 늘립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소아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현재 기독병원에 운영 중인 소아 전담 병상을 5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전남대병원에도 2개 확충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의료기관 전원 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위중증 환자 이송 시에는 119와 응급의료기관 당직 의사와의 한라인도 가동할 방침입니다. KBC 광주방송과 광주서구청이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KBC 광주방송과 서구청은 오늘 업무 협약식을 갖고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과 매출 향상을 돕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되면 온라인 마케팅과 라이브 커머스 실무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라남도 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해 4월 SRT 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사무처장 계좌로 후원금 1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A 도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무상 직위를 이용해 도비 18억 원을 들여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게 한 혐의로 A 도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조성하기로 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은 부실 협상의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22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2년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합의한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은 광주광역시가 요구한 120억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미란 의원은 나주시가 가져간 지방세 1,033억 중 70%에 해당하는 약 720억을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더욱이 50억도 광주, 전남, 나주의 기금 규모가 비현실적이다 못해 초라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여수 온동마을 중금속 검출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포스코가 주민들의 희생으로 40년 동안 수익을 올렸으면 그 희생을 감내한 건강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포스코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환경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년 동안 여수 온동마을 주민 86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평가를 진행한 결과 주민들 몸에서 카드뮴이 전국 조사 대비 4배나 높게 검출됐고 수은 역시 2배나 더 높게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투기 예방을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각 행정단위별 농지위원회를 운영해 농지 취득이나 임대차 계약 등 이용 정보 변경 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농지법령이 지난 1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겁니다.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박희율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공공기관 33곳 가운데 8곳만 업무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나마도 시의회 의견에 지나지 않아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늘리는 양적 확대와 동시에 법제화를 이뤄내야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인사를 영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2분기 들어 광주 전남의 광공업 생산과 수출입은 지난해보다 나아졌지만 건설 수주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2분기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기타 운송 장비 생산에 힘입어 전년 동분기 대비 각 1.5%, 2.9% 증가했습니다. 수출입 또한 활발히 이뤄져 전년 동분기 대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건설 수주는 건축, 토목공사가 수주가 급감하면서 1년 전에 비해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광주 보은병원에서 청소반장이 여성 청소 노동자들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제기돼 병원이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보은병원은 남성 청소반장인 A씨가 여성 청소 노동자들을 수시로 추행했다는 신고가 최근 잇따라 제기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피해자들과의 분리를 위해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며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열흘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에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46곳, 버스터미널과 철도역 15곳, 전시관 14곳 등 107개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시설물 주요 구조부 균열과 누수 등 결함 상태, 전기 가스 시설의 관리 실태, 비상구 등 피난 통로 상시 확보 여부 등입니다.